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김치가 아닐지 몰라도 그들한테는 그게 김치였던 거야. 김치 에이드라든지 우리가 봤을 땐 저게 피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음식은 현지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더 그래 저 정도는 김치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맞다. 셰프의 오가닉 그로서리 발리마켓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주 목조, 제철 채소과일, 동물복지 유정란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엄선하여 농장 직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월 실적에 따라 고객 혜택을 지급하고 제철 식재료의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김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 오빠가 옛날부터 외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차이점을 많이 느낀다면? 나는 셰프기 때문에 각 그 어떤 대도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뭐 혹은 뭐 파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도시에 한국 음식이 그 어떤 리스트업 된다라는 사실 되게 놀라울 때가 많아. 그 뉴욕이라는 곳이 이 세계에 날고긴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격전지를 펼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뭐 예를 들면 아토믹스라든지 정식당이라든지 이런 식당들 셰프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고 셰프로서 되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거든. 근데 뭐 파인다이닝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김치를 만들어 먹고 하는 거는 파인다이닝과는 조금 다른 문화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가정에서 비롯된 문화고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K-웨이브, K-한류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깊게 침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아. 금발에 파란 눈을 하고서 김장을 담그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한테는 그게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김치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구나.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식문화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로 오면서 김치를 담가본 사람보다는 김치를 안 담가본 사람이 많아지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되게 아이러니컬한 점도 있는 것 같아. 정작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점점 덜 담그게 되고 있는데 그들한테는 이제 되게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요리사로서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비춰주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앞으로 이어질 친환경 농업 스토리와 식재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오빠가 봤었던 이제 특이한 김치. 특이한 김치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김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실비김치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수김치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있더라고. 내가 이제 외국에 있었을 15여 년 전인데 그때도 사람들 한국 음식 되게 좋아했거든. 내가 셰프로서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데리고 K타운 가가지고 소주에 삼겹살 먹으면서 이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했던 적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양한 김치들이 나왔었어. 우리나라의 동치미 같은 그 동치미 국물 같은 거를 에이드 형태로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파는 곳도 있었고 뭐 컬리플라워 김치라든지 아니면 비트 김치, 뭐 레디시 김치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들한테는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식재료를 갖고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 양념을 묻혀서 먹는 그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김치가 아닐지 몰라도 그들한테는 그게 김치였던 거야. 그게 점점점 발전돼가지고 외국에서도 김치를 먹는 형태가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는 보여지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새로운 그 식문화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뭐 쌀국수. 내가 한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막 유행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쌀국수라는 거는 고수도 안 넣어 먹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음식은 현지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고기 냄새라든지 향신료 냄새라든지 이런 게 강하면 잘 못 먹는 스타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막 그 어떤 우리나라 핫한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점 가면 현지보다도 더 현지 가깝게 이렇게 만드는 곳들이 생겨나잖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면은 뭐 한국인 음식점이 가장 많은 외국 도시 중에 하나가 뭐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거기에 그 한국 레스토랑에 파는 김치들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김치와는 훨씬 덜 맵고 훨씬 덜 짜.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 너무 짜고 너무 매운 스타일의 김치는 못 먹기 때문이거든. 그런 어떤 아직까지도 격차가 물론 있지만 과거보다 내가 15년 전에 그런 어떤
김치 에이드라든지 우리가 봤을 땐 저게 피클인데 김치가 아닌 피클인데 김치라고 얘기했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형태의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래 저 정도는 김치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김치를 밥이랑 같이 먹잖아. 근데 외국 특히 서양 사람들은 밥이라는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런 김치를 어떻게 소비를 할까? 대부분의 이제 양식에서는 주식이 보통 빵 아니면 고기야. 빵 아니면 고기를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먹는 방식은 밥이랑 같이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밥을 먹질 않아. 아시아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쪽의 쌀과 이 동아시아 쪽의 쌀들은 다르잖아. 그들은 그래 그나마 이제 밥을 먹으니까 조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좀 그 김치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아예 밥을 안 먹는 민족들,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그 코케이시안들을 상대로 김치를 판매를 하려면 그들이 먹는 그 식문화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염분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판매가 돼야 되겠지. 김치라는 거는 어쨌든 가공식품이잖아. 그럼 각 나라의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이 있어. 예를 들면 염분은 얼마 몇 % 이내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요새는 이제 그 서로의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게 또 그 식문화 트렌드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비건이야. 그럼 젓갈을 뺀 김치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그런 인증 제도가 되게 활발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검역에서도 되게 걸릴 거고 왜냐면 김치는 이제 균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균에서 살균을 해야 돼서 수출해버리면 더 이상 김치가 아닌 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보통 만들어서 뿌린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분에 관련된 것도 다를 거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겨나는 농산물들의 맛은 미세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재료의 조합이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뉘앙스의 김치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식문화 예를 들어서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매운 김치를 만들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덜 맵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산미가 좀 있는 김치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좀 더 식감이 아삭아삭하거나 뭐 이런 이제 좀 다양성이 좀 생기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 마트에서 보았던 이 김치들이 꼭 한국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발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발효. 이제 결국에 이제 뭐 김치라는 거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잖아.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뭐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발효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었을까? 사실은 나는 없었을 것 같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맛있네 라고 느껴져서 그게 하나의 이제 음식으로 자리 잡고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걸 먹고 그들이 유익했으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발효의 산물인 어떤 이 유산균이 이 김치의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유산균 발효는 내가 뭐 화학자나 미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들고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요리적으로도 과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기반해야 되거든. 그걸 이제 조리과학이라고 부르고 조리과학적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온도 제어와 그 다음에 염분 제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적정한 염분에서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를 이제 그 설정값을 주면 결국에 이제 유산균이 가장 많이 그 생겨나는 지점에 도달하거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곡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있으면 또 최대치가 된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도 더 이상 늘어나지는 또 않아. 크게 어떤 유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그 지점을 계산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기계가 김치 냉장고인 거야. 그래서 그 온도와 그 다음에 기간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김치 발효의 핵심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균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이라는 게 있거든. 그 균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우리 그 몸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장 건강에도 좋고 하는 것들이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인데 그 균들이 이제 우리 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젖산 발효라고 해. 그래서 보통 발효를 통해서 얻어진 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김치든가 아니면은 뭐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우리 식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젖산 발효인 거야. 소금을 절여가지고 소금을 통해서 유산균들이 증식되는 그런 발효가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들은 이제 설탕이 알코올로 전환되는 발효들이 또 있겠지. 그건 술 문화에서 이제 또 다룰 기회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식문화에서 꼽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발효 문화는 이 젖산 발효로 이루어진다. 젖산 발효를 통해서 나온 좋은 어떤 균들 덕분에 김치가 지금 뭐 3대던가 5대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좋은 음식 중에 하나로도 꼽힐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빨간 김치에서도 이제 잘 익은 김치를 먹으면 입에서 톡톡톡 쏜다 그러잖아요. 뭐 동치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유산균들이 생겨나면서 균들이 죽고 살고 또 그들이 거기에 있는 먹이를 먹고 이제 배설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산물들이 결국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인류가 만들어낸 유산인 거잖아. 그랬으니까 또 유네스코에서 김장이라는 거를 이제 세계적인 어떤 문화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지.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가 이제 세계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김장 체험 행사입니다. Aujourd'hui, on est venu faire comme on fait chaque année. On prépare notre kimchi et on le mange. This is kimchi after one week of fermentation.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김치는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중국어 자막 서비스가 되는 영상에서는 김치를 모두 이 파워 차이로 오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이 김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또 요리사로서 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만들어주신 김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노셰프의 식재료 이야기 김장편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